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비만, 당뇨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진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건강에 분명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소인 탄수화물이 결핍이 되면 저혈당이나 근골격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통밀 등으로 대체를 해서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궁금하시다면요,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저 탄수화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박사님께서도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너무 좋아하세요? 네네. 네. 박사님,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또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때도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이 쌀인데요. 이 쌀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탄수화물의 효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은 우리가 무언가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표현하는 말이 아우 당 떨어졌는가 보다, 피곤하다, 이꼬르 관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무언가 달달한 거,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분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밥을 먹게 되는데 우리 몸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당분과 산소가 되는데요. 이 당분의 양이, 탄수화물의 양이 너무 약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도 결국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결국 이 식이섬유가 충분히 섭취를 해야 장 건강이 좋아지고 또 이로 인해서 변비가 없어지고 이로 인해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잘 배출이 되면서 복부 비만이라든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탄수화물은 결핍이 돼도 문제, 또 많이 섭취해도 문제가 될 텐데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효능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섭취한다. 그러면 내 몸에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고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만사 무력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뇌의 중요한 영양분에 해당이 되면서 수험생들의 기억력,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망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너무 적게 먹는 경우에 기억력과 이제 건망증, 기억력이 줄어들고 건망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경우에, 적게 먹는 경우에는 변비라든지 장 건강에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추가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단백질에서 탄수화물로 끌어오기 때문에요. 내 몸의 근육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 대신 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제일 큰 게 문제가 되는 게 비만이고, 또 비만으로 인해서
두 번째 발생하는 것이 당뇨가 되고 또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되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고지혈증, 복부 비만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이렇듯 너무 부족해도 너무 과해도 문제인 탄수화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섭취가 가능할까요? 탄수화물 하면 당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쌀이 주식이고 잡곡이 주식이고 또 채소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마셔도 커피를 마셔도 내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다 그러면 달달한 성분을 추가하지 않는 게 좋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섬유질이 조금 더 풍부한 특히 이제 달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이제 통곡물을 같이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콩, 두부를 많이 넣어서 첨가해서 먹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사실 저는 탄수화물 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많은 분들 그러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 섭취를 함께 하면서 건강하게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폐암이 보내는 위험 신호, 곤봉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손톱을 잘 관찰하면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한의학에서는 이 손을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손은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경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락, 결국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손바닥을 통해서 내장기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만졌을 때 손이 차다, 손이 따뜻하고 무언가 온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건강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의 피부와 색깔, 그 다음에 손의 기울의 상태를 보아서 오장육부의 상태를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 내장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손만 봐도 몸의 이상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손으로 알 수 있는 몸의 이상 신호, 박사님,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손을 잡았을 때 손이 차다. 그러면 이분이 몸이 찬 분이구나. 몸이 차다는 것은 내 몸의 혈액량이 부족하고 또 심장에서 펌프 능력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어제 부분이 파랗게 되는 경우에는 위장관이 차고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손가락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 쪽으로 자꾸 무언가 저리고 아픈 증상, 뭔가 불편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폐나 기관지 쪽 코에 관계된 질환, 두 번째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염좌라든지 신경의 문제가 아니고 색깔의 변화라든지 특별히 가늘어진다든지 특별히 두꺼워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장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그 다음에 변비 증상을 찾을 수가 있고 가운데 세 번째 손가락을 보고 나서 우리 심장을 감싸주고 있는 관상 동맥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네 번째 손가락은 대변과 소변의 소통이 잘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통해서 심장과 이제 소장의 상태를 진단하고
질병을 찾아서 치료에 응용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 손 안에는 우리의 몸이 다 들어있는 거네요. 네. 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곰봉지, 네, 이 곰봉지가 질병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 오늘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네. 네, 곰봉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 곰봉지는 이제 손가락이 쉽게 말하면 손가락 끝이 약간 두툼해지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손가락은 약간 가늘면서 뾰족해지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손톱 관리를 할 때도 뾰족하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자연의 이치처럼 맨 끝부분, 우리 인체에서 끝부분 손하고 발 쪽이 있는데 이 손은 특히 하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약간 뾰족해져야 되는데 둥글면서 그 부분이 뭉퉁해지기 때문에 곤봉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손 자체가 손가락 자체가 두툼해지고 동그라지고 뭉퉁해지면 안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손가락이 뭉퉁해지고 두꺼워지고 또 손톱의 색깔이 변색이 되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이 곰봉지의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곰봉지 자체는 질병이 아니지만 질병의 증상을 말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곰봉지와 관련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손가락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손은 심장과 폐 쪽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 그래서 한의학의 경전인 한의학 경전은 이 손바닥 또 손가락 쪽으로 관련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심장 질환, 기관지, 그래서 만성 폐 질환이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하나 이 손톱의 색깔은 우리 몸의 혈액 중에 산소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내 몸의 산소의 포화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손톱은 동의보감에서는 간장과 담낭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요. 간장 쪽에 문제가 있거나 담도에 암이 있거나 간담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찾아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두툼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심장 쪽에 관련된 질환, 폐나 기관지 쪽, 담도라든지 간장 쪽, 대장 쪽 혈액순환 또는 산소 포화도가 어떤지를 찾아서 여기에 따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곰봉지는 손가락이 곰봉처럼 이렇게 둥글게 변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곰봉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 곰봉지는 손 끝부분이 뭉퉁해지기 때문에요.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눈 높이로 갖다 대고 갈고리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손톱을 갖다가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손톱과 양쪽 손톱 사이에 마른 목골이나 조그만하게 구멍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곰봉지인 사람은 이 구멍이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손톱의 색깔이 변형이 오고 손톱 끝이 뭉퉁해지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이 손톱이 두툼해진 또는 손 끝부분이 뭉퉁해진 원인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도 지금 잠깐 해봤는데 네. 저는 보이는 거죠, 마른 목걸이.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네. 하얗게 공간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곰봉지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보이는 게 아니라 딱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깥쪽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증상이 없어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 보시면 네,
잘 보이죠? 이렇게 작은 마른 목골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톱과 손톱 사이에 마른 목골 형태 보여야 네, 곰봉지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곰봉지 현상이 있을 때는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그렇다면 곰봉지 현상이 있을 때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이 곰봉지의 원인이 이제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간이나 담, 예, 대장 등 소장 등의 질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어느 쪽에 질병이 있는지를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손을 만져 보았을 때 손이 차가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기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손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손가락 통증과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혈을 제거하면서 이제 약침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곰봉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약자인 경우에는 심장과 폐를 보하면서 예,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로 이 곰봉지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곰봉지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치료해야 할 텐데요. 곰봉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마시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평소에 이제 손을 만졌을 때 자기 손이나 손바닥에 상대방하고 악수하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 손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예, 상대적으로 내 손이 좀 차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추위를 타거나 손바닥이 차가우신 분들은 환기와 오미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손바닥이 좀 붉고 열이 나면 땀도 좀 나겠죠. 예, 그러면서 따뜻하면서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경우에는 생지황과 죽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손이 차가운 경우 환기와 오미자를, 또 손바닥이 붉고 땀이 나는 경우에는 생지황과 죽엽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건강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방송으로 늘 저희를 북돋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이고요. 68세이시고요. 키는 157 네. 정도 되고, 네. 몸무게는 47 정도 돼서, 어, 좀, 몸이 약한 어, 그런
체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박사님께, 네, 우리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여름에 큰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제 손끝과 관련된 건데요. 손가락의 손톱에 예, 40여 년 동안 처음에는 주부라서 걸리는 것이 습진이 시작되었다가 얼마간 또 이런 비늘처럼 껍질이 벗겨지다가 그게 손바닥에서 사라지더니 손톱과 손 사이에 그 붙어 있어야 할 곳이 한 20년 전쯤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여름이 되면 물을 자주 쓰니까 예, 손톱과 손톱 사이가 거의 절반 정도 떨어져서 언제나 제가 비닐 장갑 아니면은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상태로 점점 그것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늙을수록 이제 그게 점점 퍼져나가서 이제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다 손톱과 손톱살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제가 해마다 겪다 이번에는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는 그 갑상선 기능 저하 예,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병원에 가서 이걸 검사해도 전혀 세균이 없는 상태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너무 생활에 불편합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손만 그러고 발가락이라든지 발톱은 괜찮습니까? 네. 네. 무좀 이런 거 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비교적 몸이 좀 건조한 상태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세균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가 결국은 이제 뭐 손톱의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전체적으로 건조하시기 때문에 손끝을 통해서 내부에서 진액이 올라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겠죠. 이 경우에는 네. 이제 겉에서 보습제를 발라주면 좀 도움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진액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피부라든지 손톱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만졌을 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손가락이 이런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습진부터 시작하자면 40년 되었고 30살 정도부터 시작되어서 예. 생활이 40년 되었고 이렇게 손톱과 손톱살을 신경 쓰게 된 거는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는 한 손가락 정도 이렇게 뭐 좀 생기다가 두 손가락 점점 늙을수록 이것이 좀 많이 확산된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딱 남은 것은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예. 오른쪽 새끼손가락 이 정도 남아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단을 받고 네. 그 약 네. 또 다른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양약 복용은 사실은 81ml짜리 아스피린은 제가 먹고 있고요. 예. 예.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고지혈에서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때 LDL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예? LDL이 좀 높지요. 150까지도 올라갔죠. 예. 이 아스피린도 병원에서 이제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스피린 필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 손 자체에 예를 들면 세포가 피부 네. 조직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원인이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 지방이 어머님 같은 체질이 이제 손가락 쪽으로 뭔가 피부가 갈라지고 이렇게 주부습진 비슷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쪽에 피부가 약해지니까 우리 몸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높이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진료를 하다가 보면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 뭔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불편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뭐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건 어차피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하셔도 되는데, 그 아스피린은 이제 어머님이 드실 때 뭔가 좋아진 느낌이 있어도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드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뭔가 좀 어머님 느낌에 좋아졌다 그러면, 지금 손가락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맨 처음에는 어느 쪽 손가락이 심해졌었습니까? 왼쪽 언제나 제 몸은 예. 왼쪽이 약하더라고요. 녹내장도 왼쪽이 좀 더 심하고 예. 백내장도 좀 더 심하고 왼쪽에는 난소도 한번 페라토마를 떼어낸 적도 있고 네네. 왼쪽 유방도 좀 적고 왼쪽이 좀 언제나 좀 미숙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손 중에서 어느 손가락이 혹시 맨 먼저 발생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예, 장지가 제일 먼저 했고 가운데 손가락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맨 처음에 생긴 게 왼쪽 가운데 손가락부터 생겼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가운데 손가락은 제가 그 방금 말씀드렸는데 미니 강의에서 심장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어요. 심장에 예.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근육인데 이 근육이 펌프질을 해야 동맥을 통해서 피를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 그런데 네. 가운데 손가락은 한방에서 관상동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약하고 벗겨진다는 것은 관상동맥 쪽도 약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겠네요. 이제 네. 제가 거기에 대한 처방은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아스피린은 우선 지금 당장 드시지 마시고 이건 꼭 전문가의 진단하에 처방하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황정, 향정. 예, 황정, 둥글레입니다. 네. 예, 황정, 향정이. 예, 그 다음에 네. 황기, 네, 황기. 예, 그 다음에 당귀, 당귀. 예, 건지황, 건지황, 숙지황 아니고 건지황. 예, 건지황,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네. 거기까지 각 4g 해서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물을 1800cc 넣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그걸 100cc 나오게 달이시면 됩니다. 제가 즐겨 한방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드시고요. 미지근하게 해서요. 네. 예, 그 다음에 오후에 4시에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아스피린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드시면 안 돼요. 예, 그건 그러니까 양약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후에 이제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드시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이 드시라고 하시면 드셔도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저하고는 전화 상담으로 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피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혈관벽도 약해져서 그게 틈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보다 이걸 먼저 안 드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은 드시고 싶으면 꼭 진단을 받고 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방차 한 네. 4개월 정도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오늘 그 함부로 먹는 약에 대한 뭐 충고 참 감사하게 잘 듣고요. 네네.
예, 혈관 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말씀 오늘 주셔서 들어주시고 또 처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8세 어머니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황정, 황기, 당귀, 건지황, 감초.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초들일까요? 예, 지금 이제 여름만 되면 물이 타면 습진하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현재 이제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세균은 없다고 하면 안에가 건조해서 갈라지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어머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끝부분이 갈라지니까 내 몸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 손 끝부분에 세포가 죽으니까 LDL 콜레스테롤을 내 몸에서는 더 만들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간에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이 있고 고기를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적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도 관여가 있고 두 번째는 먹는 양도 중요한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유난히 잘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어르신이나 어머님하고 진료하다 보면 나는 평생 고기는 냄새나고 뭔가 불편해서 안 먹어. 근데 맥을 보면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맥을 보면 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진 걸 안 먹어도 간에서 지방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LDL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높으면 그걸 나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내 몸에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약을 먹게 되면 뭔가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반드시 처방받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이제 그래서 피부의 세포가 얇아졌다는 것은 모든 혈관의 세포가 얇아진 거예요. 그러면 혈관벽이 얇아졌기 때문에 터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혈관벽을 두텁게 해주는 게 황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손끝, 발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환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요.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지황과 당귀. 예,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이 있어도 심장에서 펌프력에 의해서 우리가 뇌까지, 손끝까지. 그래서 한방에서는 몸체와 손과 발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까지 가려고 하면 심장의 에너지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심장의 펌프력을 좋게 하는 감초를 같이 처방해 드린 겁니다. 네, 정말 습진으로 40년 전부터 네. 고생하시다가 또 20년간을 손톱과 손 사이에 벌어지는 현상, 네네.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이 한방차 드시고 꼭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미남 선생님. 네,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지금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저기, 네. 전번에, 네. 아니, 제가 약을 먹고 있잖아요. 아, 약을 드시고 계세요? 네. 전번에 상담해서 네. 약을 먹고 있는데, 아. 한 달 지금 됐거든요. 아, 어머니 근데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저는 MC 개그맨 김민수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미남 선생님 그랬잖아요. 네. 미남이. 아, 저는 우리 있잖아. 최진영 박사님께 그러신 줄 네. 알고. 그럼 저는 최진영 박사님은 네. 더 미남이시고. 아, 더 미남이시죠. 그렇죠. 네네. 네, 어머니. 그러면 네.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상담 받으시기 전에 네, 어머니 정확한 연세와 키와 몸무게를 저희가 여쭤봐야 돼요. 저 그냥 48년생요. 아, 48년생이시고요. 네네. 저 76세요. 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는요. 네. 키는 150 한 6 되고요. 네. 몸무게는 50kg. 아, 50kg. 51, 조금 넘어요. 넘는가. 아. 그러니까 요즘은 안 재봤네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방송에 전화하신 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번에 네. 제가 그거를 했지요.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네네네. 소화가 조금 안 되고 이어서 내가 저 비염 이런 거를 빼먹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머니 오늘 네. 우리 박사님께 더 자세하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럴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머님 네. 지난번에 저한테 그 처방받은 한방차 그 알고 네네. 계세요? 네네. 예, 저한테 한번 불러주세요. 네, 구감초, 예, 인삼, 예, 오미자, 예, 맨문동. 예, 네, 그래갖고 예, 1000cc를 해갖고 뭐 100 나오게 고래 딸기 갖고 아침 9시 저녁 예. 5시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그래 먹고 있는데 좀 처음에 먹으니까 예, 조금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예, 좀 설사가 나는 것 같아. 원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설사가 나나? 설사가 조금 그거 하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드리면 잊어버리다. 비염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 비염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네, 가래가 좀 많이 끼고요. 아, 예, 가래가 끼고, 예. 콧물이 좀 많이 나오고. 예, 콧물 나오고, 재채기는요? 재채기 같은 건 한 번씩은 나와요. 예. 지금 저하고 통화하시는데도 목에 가래가 좀 있는 느낌 드세요? 네네. 아, 조금 그러면 있는 것 이렇게 같아요. 집에서 이런 거 하세요? 네네. 아, 가슴도 좀 답답하세요? 가슴은 그래 답답하지는 않아요. 예. 지금 목에 가래가 이렇게 가래를 뱉으면 잘 떨어집니까? 예, 발에가 잘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또 항상 거기 가래가 바로바로 끼고요. 네, 바로 이렇게 그냥 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거 비염 증상 말고 또 다른 거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에 이거를 내가 말씀 다 드렸거든요. 신부전증 약을 제가 먹고 있거든요. 심장이 뛰어갖고. 네. 그래갖고 제가 그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이 신부전 약은 한- 언제부터 드세요? 한 1년쯤 됐네. 예. 다른 거 뭐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거는 없고, 예. 네. 뭐, 관절 이래서 관절약도 좀 먹고 그러거든요. 예. 그 요즘 그 살면서 요즘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세요? 예,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아요. 집에서 환자가 치매 좀 우리 좀 아. 영감님이 좀 치매기가 있어갖고 지금 그 뭐 판정이 안 나서 이 병원에 아, 예. 가지는 못하고 예, 예. 어머님 그 집에서 한숨 좀 쉬세요? 한숨 예 예. 한숨 한 번씩은 쉬어요. 한숨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숨은 달아놨네. 예, 예. 이거 지금 다시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전번에 이거 이렇게 제가 기운이 자꾸 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먹으니까 예, 기운은 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금 설사가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아, 이거 화장실 자주 가는 것 같았어. 예, 지금 이 약은 기운 나게 하는 약이고, 예, 근데 네. 이렇게 기운이 나려고 하면, 어머님께서 현재 비염이 있는데, 가래가 네. 없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안 되어야 해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운이 없기는 없는데, 이제 저기 어르신 모시고 계시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힘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심장이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네네. 네, 이때 예, 도움이 되는 한방차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향부자. 향부자에 네, 예예. 예, 그 다음에 구감초. 구감초 네네. 예, 그 다음에 진피. 진피에 예, 예. 예, 진피가 귤피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지각. 지각네. 네. 지각이라고 예, 하면 지각이 됩니까? 이제 탱자 껍질입니다.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각 5g씩 해서요. 네. 예, 물을 1500cc 넣으시고 1500. 예, 네네네.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네. 예, 그걸 아침에 한 번 드시고 오후에 한 5시쯤 한 번 드시고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 전에 내가 좀 한 달 먹었는데 예. 그러면 이 약을 그저께 가서 또 구입을 해가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아, 할까요? 그러면 이건 지금 달였어요? 안 달이셨어요? 지금 달였지요. 아, 달인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어머님이 그냥 기운 없을 때 드세요. 아, 이거는 기운 없을 때에. 예, 예. 매일 드시지 마시고 어머님이 이제 그 환자 케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이고 너무 기운이 없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예, 그렇게 기운이 없을 때 2, 3일에 한 번씩 드세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 불러드린 한방차를 하루에 네. 2번씩 드시면 됩니다. 이 하루에 아무 때나 두 번씩 먹으면 됩니까? 예, 2번씩 드시는데 그냥 어머님이 오늘 지금 했는데 아침에 이게 막 갑자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네. 예, 마음이 힘들 때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돼요. 아, 네. 그럼 계속 먹지 말고요. 예, 그냥 무조건 2번 드시는데 오늘은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드셨는데 11시쯤 했는데 아유 지금 막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걸 오후까지 가지 말고 11시에 네. 또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약입니까? 지금은? 아,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약하고요, 스트레스하고 비염약이요. 아, 심장약하고 예, 예. 비염.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2개월 복용하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머니. 네. 오늘 상담 도움 아이고,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한방차 2개월 꾸준히 복용하시고요. 네. 더 건강한 목소리로 꼭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76세 어머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한방차를 한 달 복용 후에 전화 참여를 다시 해주셨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방차 복용하시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달라지게 되니까요. 꼭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비염과 가래에 대한 건강 상담을 다시 해드렸는데요. 네, 박사님, 향부자, 구감초, 진피,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지각. 네. 네, 이 한약 재료들은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가 지금 있나요? 이제 비염이 있는데 목에 이제 가래가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이제 심부전이 있어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또 아버님께서 지금 치매 때문에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난번에 불러드린 맹문동 인삼 오미자 구감초는 이제 원기를 보하면서 이제 심장을 보하는 거고, 근데 한 번씩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약은 전적으로 이제 기력이 없을 때 복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특히 이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픈 분을 케어하는데 이제 어머님 연세도 높아지면서 기력이 너무 힘들다, 이랬을 때는 전에 불러드린 맹문동 인삼 오미자 구감초 이걸 한 번씩 드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심장이 있고 비염이 있고 또 목에 가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간호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제 향부자, 감초, 그 다음에 지각, 귤피,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가래와 비염, 그 다음에 이제 우라를 같이 도움 드리는 한방차를 다시 처방해 드린 겁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도 기운은 솟아나는데 설사를 약간 하신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또 맞는 처방을 네.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든지 불편하신 곳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직장 남성입니다. 평소에도 식사하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저녁을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 더 심해지고 방귀도 자주 나옵니다. 소화제도 먹을 때뿐이고 복부 팽만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라고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음식 조절이 어렵습니다. 복부 팽만감 개선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40대 후반 남성의 복부 팽만감에 대한 고민 상담을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 복부 팽만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성들 40대 후반 남성,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앉아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거에 비해서 내가 움직이는 양이 적어지게 되는 경우에 또 복부가 팽만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운동량이 적은 경우.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몸을 많이 움직인다, 걷는다, 서 있는다, 이런 경우에는 움직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고, 셋째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배가 고프지 않은데 하는 식사입니다.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이렇게 복부 팽만감이 있는 분은 그때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는 경우. 음식물의 찌꺼기는 마지막에 대변으로 나가는데 음식물의 찌꺼기가 제대로 나가지 않게 되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나는 좀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일하는 곳이 너무 춥다. 또 나는 반대로 따뜻한 너무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데 상황이 뭐 요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뜨겁잖아요. 이 상황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힘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40대 남성 후반, 그래서 남성의 양기가 떨어지면서 배가 차가워지는 경우에 복부팽만이 자주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건강 고민 상담을 하신 분께서 복부 팽만감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까지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복부 팽만감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먹는 건 과식이고요. 내가 밥이 한 그릇이 정량인데 한 그릇보다 더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과식이고,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 먹는다. 이것도 과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창출과 지시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내부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밖에 외근 나가는 일이 많다. 나는 또 여성이지만 나가서 활동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살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복부가 팽만한 경우에는 향부자와 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압법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는 경우에 이제 지압법을 하는 경우에는 합곡혈입니다. 우리가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 뼈가 만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다. 잘 먹은 건 과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먹고 난 다음에 이 합곡혈을 뻐근하게 10초씩 한 5번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겠는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손과 얼굴, 발입니다. 그래서 손과 얼굴, 발에 내 몸의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하나의 어떤 질병은 아니지만 그 변화가 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고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얼굴, 손, 발의 변화를 살펴서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항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손과 발에 변형이 생긴다면 내 몸의 이상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요. 연관된 질환이 없는지 검사와 확인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건강 고민이 있다면 다음 이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